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예, 메타버스 들어보셨어요? 예, 신문에서 한번 들어봤는데요. 이 초월을 뜻하는, 가상과 초월을 뜻하는 메타, 그리고 현실 세계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상현실 예, 이런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VR, AR 이런 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내가 현실과 연결된 가상 세계.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거에서 이제 가상 세계를 진짜로 구현을 한 그런 게임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게임이요? 그 심즈라고 하는 그렇죠, 심즈. 네, 거기서 뭐 가상에서 결혼도 하고 친구도 사귄다고 하는데 그게 가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온라인의 만남이 오프라인의 만남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SNS 같은 것들을 결합한 이제 플랫폼들도 있잖아요. 혹시 제페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습니다. 전 세계 2억 명 이상이 지금 쓰고 있는 제페토를 모른단 말이에요? 예, 설명 좀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이제 런칭한 제페토 이제 앱이 있습니다. 이 앱 같은 경우는 나와 똑같은 아바타, 나보다 그리고 내가 되고 싶은 아바타를 만들어서 가상의 세상에서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이제 서로 교류하는 건데 저희가 이 메타버스는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가상 현실 속에 나를 쏙 배닮은 아바타가 있다. 그리고 현실에서의 체험과 경험이 아닌 그 가상현실 속에서 체험과 경험도 내가 된다. 근데 이런 메타버스 앱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부정적인 인식이 있었어요. 뭐냐면 너무나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좀 아바타 좀 꾸며보셨나요? 예전에 우리 싸이월드 도토리 안 써본 분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보면은 어떤 유료 콘텐츠, 제페토 같은 경우는 유료 아이템을 사서 자기를 뽐내거나 더 과시하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많은 이제 사용자 같은 경우들은 추앙을 받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기본 아이템을 갖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이제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 속에서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가상현실에 대한 이런 단편적인 부정적인 생각들만 했는데 요즘 제페토, 로블록스 그리고 우리 대성쌤 마인크래프트 해보셨나요? 마인크래프트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최근에는 코로나 상황 속에서는 수업 솔루션으로 수업 도구로서 활용이 됐다는 것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EBS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는 근데 가상의 캠퍼스를 구축을 하고 학생들이 실제로 거기에 만나서 이런 잡담도 하고 수업도 듣고 교류도 하고 그런 동아리 활동까지 했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이스트나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학교를 메타버스로 구현하고 그 학생들이 거기에서 대학교 생활을 향유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했는데 실제로는 사용자들이 이제 그러한 실험적인 메타버스 속에서도 몰입감을 느끼고 호응이 대단하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 투자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메타버스가 이제 우리 생활 속으로 좀 더 밀접하게 다가올 것이다. 실제로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를 마인크래프트 속의 도시로 인천크래프트로 재탄생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시청, 국제공항, 그 다음에 인천의 역사 유적지들을 마인크래프트 속의 시설물로 구축을 했고요. 심지어는 창녕초등학교 같은 일부의 학교들을 마인크래프트 안에 건축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거 알고 계셨어요? 저도 이제 비슷한 뉴스를 본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혜성쌤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예전에 봤던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하신 레디 플레이 원이라는 영화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공이 전신 슈트 그래서 입고 VR을 쓰고 가상세계에 접속을 하면 가상세계 경험을 센서를 통해 온몸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더 진짜 여러 친구도 사귀고 여러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이제 교육청에서 이인하 교수님이 오셔갖고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이제 어떤 뇌인지과학을 전공하신 이제 교수님이신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역사 수업을 하게 되면 그 역사의 현장으로 들어갈 것이다. 우리가 과학, 생물과 관련된 수업을 한다면 정말 공룡 옆에 가서 공룡을 관찰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가 예전에 막연히 상상해왔고 지금도 그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정말 메타버스 속에서 구현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실제 세계와 가상의 세계의 균형추가 과거에는 실제 세계가 훨씬 높았다면 이제는 비슷해지거나 때로는 가상 세계가 더 중요도가 높아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레디 플레이 1이라는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몇몇 사람들이 사이버 머니를 캐기 위해서 가상의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에 걸쳐서 가상의 노동을 하고 가상의 돈이 현실의 돈보다 더 값어치가 있는 그런 세계가 펼쳐지더라고요. 약간 저는 이제 설레인다라기보다는 약간 소름이 돋습니다. 진짜 그런 세상이 된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요즘에 게임들 보면은 오토라는 기능이 있어서 내가 만든 아바타가 이렇게 자동으로 사냥하고 자동으로 게임을 하고 사람들은 가끔씩 들려서 내 아바타가 잘 되고 있나 확인하는 걸 보면서 저는 처음엔 저게 무슨 일인가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걸 동일시하기 때문에 가상의 나와 지금의 나를 동일시하고 어떻게 보면 점점 가상의 나를 중요하게도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했던 게임이 생각나요. 그때 같은 경우 이제 PC 통제는 아세요? 그런 거? 예. 대 선생님도 나이가 꽤 되시네요. 그때 텍스트 기반 게임들이 있었어요. 이제 모험 게임인데 실제로 모험하는 게 아니라 텍스트로 나와요. 광야로 나갔습니다. 몬스터 1을 잡았습니다. 몬스터 2를 사냥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런 식이네요. 가상 속에 있는 나가 현실 속의 나만큼이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그 부분은 이제 미래에 다가올 이제 그런 모습들일 것 같고, 실제로 이런 메타버스 기반의 이제 서비스들이 실생활 속에 접목되고 있더라고 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분야로 이제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면요, 회의를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수업을 메타버스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과 연결돼서 이제 재택근무, 쇼핑, 학교, 학원, 금융 서비스들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고, 진짜 가상의 도시가 이제 구현이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진짜 필요한 서비스들을 받는 거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실제로는 만나지 않고 각자의 방에서 어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서비스들을 누릴 날이 곧 다가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그런 개념을 접하면서 요즘에 아마존 프라임에서 인기리에 반영하고 있는 업로드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요. 이 사후 세계에서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가상 세계를 즐길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돈이 많으면 더 풍성한 디지털 콘텐츠 속에서 살 수 있고, 내가 돈이 없으면 지능도 떨어지고 공간도 되게 협소해지고. 그래서 저는 이 메타버스라는 곳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더 평등해질 수 있고 더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더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경험이나 이런 게 더 차이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상자산이 맨 처음에 이제 도입됐을 때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어요. 저건 장난이다, 무슨 저게 돈이냐. 하지만 지금은 화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개념이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메타버스 안에서 실제로 가상 부동산 토지가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거 진짜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럼 저희가 지금은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 절대 살 수 없죠. 로또가 몇 번이 당첨돼도 살 수가 없는데, 지금 저희 가상 메타버스 안에서는 실제로 그러한 부동산들이 가상현실 속에서 가상 자산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이 부분 정말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시기에 그러면 메타버스가 도입되는 이런 시기 속에 교육의 패러다임도 좀 바뀌지 않을까요? 많이 바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코로나19와 상황이 접목되면서 요즘 아이들이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원격 수업의 이런 실제감.
선생님이 진짜 수업하는지 같은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는데 이 메타버스에 좀 더 들어와서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고 선생님과 상호작용한다면 원격 수업이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저희 학생들을 봐도 이제 실시간 화상회의 시스템에 이제 많이 익숙해졌고 이제 능동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요. 그래서 그 증후군이라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메타버스를 이용하면 실제로 저희가 학생들과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실제감도 느낄 수 있고 스포츠 활동 가능하죠. 그 신체 활동. 요즘 근데 가상 스포츠 교실이라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뭐 가상에서 우리 커넥트 해가지고 같이 게임도 하고 특히나 요즘에 제가 좀 관심이 있었던 게 사이클을 이제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만나서 사이클을 타는데 내 사이클의 속도나 경사가 거기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이렇게 막 서로 경쟁도 하고 맞습니다. 운동 효과도 같이 분석할 수 협력도 하고 예. 동호인 활동을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나 혼자 산다라는 TV 프로에서 나왔었죠. 맞습니다. 되게 신기해요. 저희 같은 경우 운동이라는 게 사실은 혼자 하는 게 되게 힘들거든요. 너무나 반복적이고 지루한데 그렇게 전 세계 분들하고 소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감이 있게 다가온다면 저는 근데 약간 이런 거 우리가 인식하는 인지에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드라마나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이제 이 삶의 중심을 가상 세계로 빠져버려서 현실 세계에서는 거의 이제 적응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좀 그런 것들은 혜성 쌤의 말처럼 적절한 밸런싱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의 아저씨 팬을 보유하고 있는 이제 모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에서의 주식이 굉장히 비싼데 그 아저씨들은 뭐 적게는 30만 원부터 한 달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그 게임에 투자를 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실생활이 사실은 주가 아니라 그 게임 속 세상이 주가 되어 버리거든요. 제가 이 메타버스 시대에 이제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육은 제가 볼 때는 인간으로서 저희 자연을 소중히 하고 아끼고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인간으로서의 존재의식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고 가상과 현실을 조금 나눠서 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을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근데 혜성 쌤의 말 들으면서 근데 가상 세계에 약간 위험 요소가 있어요. 현실 세계는 우리가 이런 공공의 집단을 이루고 이런 정부라든가 규율이 있지만 가상의 세계는 그 플랫폼 업체가 그걸 독점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말씀 사행성을 조장한다거나 혹은 이런 중독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미해서 거꾸로 현실에 악영향을 준다거나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적절한 우리 그런 공론을 통해서 좀 규제나 어느 정도 이렇게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대성쌤이 싫어하는 말이 규제나 제한인데 그 규제나 제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메타버스가 가능성과 동시에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굉장히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 의해서 제어된 가상현실이 사실은 선의가 아니라 어떤 특정인의 이익이나 편의를 위해서 구성이 된다라고 하면 생각만 해도 무서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좀 앞서가고 너무 SF적으로 갔지만 우리 매트릭스라는 영화 아시잖아요. 근데 그런 통제되고 그런 세계에서 거기에서 또 도구로서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 멀티버스라는 건 가능성의 시대고 내가 현실에서 못했던 제약을 넘어서 내가 몸에 장애가 있든 이런 어느 곳에 살든 나이가 어떻게 되든 그거를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세계인데 거기에서 또 다른 그 규제 뭐 이게 통제나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또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이 된다면 그거는 메타버스가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인지 부조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발달 속에서
정서와 인지가 이제 어떤 그런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정서적인 발달이 인지적인 발달을 따라가지 못하던가 또 인지적인 부분이 정서적인 부분을 따라가지 못했을 때 학생들이 겪는 혼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메타버스라는 것들은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식으로 성급하게 도입되기보다는 청소년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최소한 어떤 총량을 제한하여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과 더불어서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냐면 학생들이 사실은 교실 속에서 너무 제한된 경험들만 해요. 그런 경험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으로서 자연 친화적인 오감을 자극하는 체험들을 충분히 구체적 조작기 학생들이 경험하게끔 한 후에 이 메타버스로 인한 어떤 가상현실들은 그 가상현실이 꼭 필요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위험한 교육활동이라든지 과학 실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극적인 거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되겠다. 저도 이번에는 강력하게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발도르프 교육, 뭐 그리고 오감 교육, 그리고 어린 아이에는 이 체온으로 그리고 이런 접촉으로서 이렇게 학습하는 게 많은데요. 메타버스라는 거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나이에 따라 혹은 영역에 따라 그리고 어느 정도 교육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좀 검증된 그런 메타버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현재로서 메타버스에서 우려하는 거는 중독성이 높은 특정의 게임이나 앱처럼 되어버릴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빠져들게 하고 학생들을 빠져들게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우리 대성생 같은 경우는 게임에 안 빠져보셨죠? 게임 아이템 같은 거 사본 적 없죠? 제가 이거 저희 비밀로 하고 있지만 대학 때 굳은 살이 이만큼 베길 만큼 게임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사회에 이렇게 직장인이 되면서 딱 삭제를 했는데 지금도 이게 막 게임에 빠질까봐 걱정이 돼요. 게임 중독자셨어요? 스타크래프트 좀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너무 과격한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 대성쌤 같은 경우 저와 함께 스타크래프트를 좀 왕년에 날렸죠. 우리 대성쌤은 빠른 스피드, 저는 이제 기발한 플레이로 저희가 환상의 콤비였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대성쌤은 게임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게임을 안 해보셨어요. 너무 모험적인 생각을 하죠. 현재 게임은 설치하는 순간부터 과금 유도를 하게 돼요. 소위 말하는 현질. 그래서 요즘 학생들은 그 과금 유도에 너무 이제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임을 하려면 저는 이제 무료잖아요.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들 다운받으면 실제로는 무료지만 제대로 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10만원, 100만원, 몇백만원 내 돈이 필요하다라고 그래요. 학생들이 실제로 그렇게 과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메타버스라는 것도 정말 메타버스에 대한 기준, 법이나 가이드라인이 차원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기업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도 많아요. 인터넷에서 나의 검색 기록이 광고 추천으로 악용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메타버스도 이런 어느 정도 공공 플랫폼으로서 나중에 좀 필요하다. 이게 어느 독점 기업이나 사기업이 이거를 이렇게 다 활용을 하게 된다면 그 개인정보라든가 그 가상의 자산이나 가상의 그 여러 가지 추억들이 악용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처음 얘기했지만 메타버스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또 하나의 격차, 빈부격차를 낳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모지상주의를 낳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게 있어요. 아바타 속에 인터넷 속에 이제 그 가상현실 속의 아바타는 너무나 멋지고 예쁜 아바타인데 현실 속에 나는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다라면 거기서 오는 청소년기의 어떤 마음의 상처 굉장히 클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브루스 윌리스가 찍은 영화에 서로게이트라고. 근데 거기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하루 종일 가상세계 접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몸은 중년이고 이렇게 배가 나오고 그러지만 그 가상의 세계는 다 미남 미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 세계가 제대로 안 돌아가고 가상 세계만 빠져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나 이 외모를 가상의 아름다운 외모를 이렇게 추구하다 보면은 현실의 외모에 대해서 불만족하게 되고
점점 더 도피하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길까 좀 염려가 되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이제 이 부분에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두려움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돌 가수들은 이제 메타버스에서 실제로 콘서트도 하고, 근데 거기에 이제 학생들이 그 아이돌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사실은 비싼 비용을 실제로 가는 것 못지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거든요. 이런 메타버스에 관련된 것들이 청소년한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연예인, 아이돌 산업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 저희가 학생들한테 그런 어떤 메타버스에 대한 준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어떤 거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기술이 급속도로 부상하고 현장에 파급되는데 우리 교육이나 사회에는 그 충분한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순히 이제 하지 말라라고 하면 아이들은 비공식적으로 더 하게 되고,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교육과정이나 이런 예방 교육이나 이런 거에 들어와야 된다고 해요. 무조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라, 여기까지 해라. 제한에 그러니까 제한의 방법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육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육부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공공 플랫폼을 좀 구축을 해서 교육용으로 아이들이 건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현실과 가상현실이 이제 일체화가 돼도 안 될 것 같고 또 너무 분리돼도 안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가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를 보면 인어공주가 흑인 배우가 캐스팅 됐더라고요. 그리고 다양한 영화 속에서 이제 저희가 사회에서 알고 있는 다양성들이나 개방성들이 이제 존중받고 있어요. 그 이면에는 우리가 어떤 것들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을 갖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타인을 비방하거나 소외시킬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디어 자체에서 그런 자정의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도 메타버스에 대한 기술력을 보유하는 업체들 분명하게 그 기술만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사회 구성원들, 다양한 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합의하고 수기하고 그 세계관을 만들어가는 데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저희가 말한 것처럼 세계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메타버스 세계가 도래한다면 아까 뭐 그런 해킹이나 혹은 그 복제의 이런 위험이 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개인의 가상 경험도 좀 소중히 하고 그 사람이 그 저작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질 수 있도록 좀 그런 법률이나 그런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휴머니즘과 윤리의 중요성, 그 무엇보다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류 보편의 가치, 공공의 가치 추구를 위한 그런 가이드라인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